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우 과장님,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시죠? 네,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한상록 과장님이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가 있는데요. 자, 피해 고사목이 1540번으로 추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거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상 물량 증가하셨고 예방 나무 주사는 10헥타르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피해목 고사를 한 나무들은 늘었고 예방 접종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신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사항이 또 있는 건가요? 피해목 고사목이 당초 물량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50번이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다시요, 과장님. 피해목 고사목 방제는 작년에는 550번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1,540번은 늘었는데 네, 1000본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로 이제 감염이 늘어난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방나무 조사는 이제 그 발병이 되기 전에 네. 미리 그 약제 주입을 해가지고 방지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헥타르인데 10헥타르로 천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피해 고사목이 작년보다 한 1000본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올해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예방나무 주사가 조금 늘어야 되지 않나. 피해 고사목은 늘었는데 예방주사 목이 줄은 거는 도비 내시가 한정돼 있어서 하신 거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부 전체 면적이 줄은 이유는 예방나무에서 준 이유는 주변에 이것은 소나무에 대해서 네네, 한정되어 소나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선충 방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나무가 없는 부분은 면적이 줄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제가 뒷부분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이제 소나무에 한정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하는데 네. 그 일대가 이제 발병된 주변이 소나무가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분량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드론으로 다 하신 건가요? 요건 저희들이 예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 조사 인원이 몇 명이 몇 그룹으로? 4명입니다. 4명이 몇 그룹으로 이동해 하시면서 전체를 조사를 하세요? 아니면 섹터가 정해지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나무가 죽었을 때 소나무가 빨갛게 보이걸랑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발병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무에다 표시를 해 놓고요. 네. 그 주변에 이제 발병이 안 된 부분에서는 나무들은 이제 소나무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사업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숲 가꾸기, 나무 가꾸기, 뭐 꽃길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죽은 나무를 수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를 잘 살리고 가꾸는데 충실한 자료들이 좀 모아져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 보호수가 59번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호수가 59번인데 지금 보호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나왔던데 느티나무, 소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보호수는 이제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해안나무가 몇 번 정도 있죠? 해안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해안나무 한 그루고요. 예, 평생 신대리에. 네네. 또 그리고 이제
느티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가 느티나무가 몇 대부분 분이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16분이요. 16번, 향나무 15번, 은나무 9번, 해화나무 향나무 몇 번이요? 향나무 15개. 이거 자료 드릴까요? 아니요, 불러주세요. 예, 그리고 음나무 9번, 해화나무 6번. 무슨 나무요? 음나무. 음나무. 예, 예. 네, 음나무 몇 번이요? 9번이요. 네. 그 해화나무가 6번. 회화나무 아까 하셨습니다. 한 번이라고. 아, 6번입니다. 6번. 아까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번이라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6번. 은행나무 6번이요. 팽나무 3번. 쥐엄나무 1번. 참나무 하나. 참나무가 하나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해송이 하나, 소나무 하나. 그래갖고 총 59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된 게 보호수고 노거수도 있죠. 노거수는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보호수 전 단계로 알고 있는데 노거수는 지금 몇 번 정도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몇 번 정도 돼요? 14그루가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 21페이지 사업을 보니까 조금 보호수 관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도비 매칭이고 보호수 관리 11호만 돼 있는 게 있어요. 노거수 13분으로 해가지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더 필요해서 보호수 관리 11호 전체 6,560만 원을 계상을 하신 겁니까? 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보호수 관리 도비에서 외과 수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병균이나 해충, 그다음에 그 기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생긴 상처를 그 치료하는 건데 여기에 외과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수 관리 23페이지도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페이지는 외과 수술이 14번이고 여기에 10번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로 그럼 전체 외과 수술이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24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수 관리 뒤에 11호만 책정이 된 거는 조금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비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11을 더 세우신 거죠? 예. 근데 매년 요 정도 금액이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12로 책정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늘고 줄고보다는 매년 그냥 요 선에서 사업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몇 년 전에 저기 보호수 실태조사 용역을 해가지고요. 네. 거기에 나온 물량을 될 수 있으면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다하는 반영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있는 건 예. 도비를 쓰고 시급성을 좀 덜 요하는 거는 11을 자체로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노거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보호수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특별하게 노거수에 들어간 모가나무가 희귀목은 특별하게 없죠. 모가나무, 뭐가 나무요? 엄나무, 오리나무, 배롱나무가 이제 그 없는 거 보호수에 없는 나무가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또 추가로 노고수 추가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호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중간 정도 됩니까? 평균치를 보면? 거의 다른 시군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그 수령 차이가 우리 평택에 있는 나무들이 보통 200년에서 많은 게 한 800년까지 그 사이인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보호수까지 있기 때문에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좀 적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 천연기념 지정된 부분이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있나요? 몇 지금 번이라도? 가장 오래된 게 그 경찰서 뒤에 은행나무 굉장히 네네. 오래된 그게 가장 담장 뒤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정될 가능성은요? 아직 천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희박합니다.
그렇군요.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니만큼 평택시가 그런 보호종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수라든지 노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태우실 때 조금 실태 조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예산은 다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페이지 알겠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보호수 노고수 정비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 그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올해는 별도로 보수 지정된 것 중에 새로 지정된다든지 해제된 게 없어가지고 별도로 그 수당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몇 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그 성립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읍면이라든지 그 오래된 마을에서 이 나무를 노고수라든지 보호수로 이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실태 조사를 해서 요게 규격이 맞나 안 맞나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단 요즘에는 보호수 지정하려면 토지주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는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토지주가 반대할 토지주는 또 경우가 반대하는 있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산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부지 현황 측량해가지고 200만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23년 추진 실적도 잘 올려주셨고요. 이런 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그 토지주하고 개발행위를 하려고는 하는 자하고 반반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 현황 불법행위 부지 현황 측량비도 지금 그렇게 돼서 계산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현장 나가지고 주자 가지고 재우고 면적을 산출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에다 일을 하다 보니까는 면적에 가지고 행위자는 축소를 하려고 그렇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조사했던 부분에 대한 그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지적공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비용을 여쭤본 거예요. 이 비용이 상대방과 우리 기관하고의 그 비율이 반반인 건지 아니에요? 예, 왜 전체 다 아닐까요? 10입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쌍방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적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벌금하고 이제 다 부과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불법 행위에 따라서. 예. 불법 회계가 인정이 되면 이 측량비를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법리적인 해석은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보셔야 될 네, 부분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네. 부담을 부과시킬 수 있는지 그럼요, 확인해 당연히. 볼게요. 예. 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36페이지 돌발 해충 방지에 보면 아까 소나무 병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줄어들었고 돌발 해충 방제도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3,21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후 이상으로 인한 다량의 돌발 해충 발생에 의해서 증가한 분입니다라고 증감 사유를 올리셨어요. 근데 거의 다 증가가 됐는데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 전년보다 좀 많이 액수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해충이 지금 평택에서 어느 정도의 발생 건수와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력 방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제한 면적이 195헥타가 되고요. 이제 거기에 방제 차량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병치 방제 인부 5명 이렇게 하고 있고 양쪽 출장소에서 저 방제차 하나씩 해가지고 별도로 인력 동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돌발해충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렇게 어디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작년에 발생된 현황이 네. 학교의 숲에 27건, 공동주택에 105건, 보호수에 29건, 그리고 유관기관 등에 19건, 그리고 기타 101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돌발해충에도 노래기하고 흰불나방하고 대벌레 등 이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되는 그 해충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흰물나방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제를 하면은 그 전체 소멸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전에는 그 약제 효과가 좀 독해가지고요. 오늘 방지했다 그러면 내일이라든지 이게 죽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약제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가지고요. 거의 한 일주일은 가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민원이 들어온 데다가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인들은 오늘 살포를 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 상황에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사이에 한 번씩 또 가서 다시 또 방지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송충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전에는 한 번 정도만 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을 해야지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중 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어린이집 전체를 덮어가지고 민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주까지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그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해충 작업을 해도 소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카다로그나 아니면은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눈에 보였을 때 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이런 팜플렛도 좀 같이 이렇게 빈도수가 좀 높은 지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왜냐면 바로 그게 또 옆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벚나무 쪽에서 작년에 보니까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가꾸기 숲 가꾸기 저기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39페이지. 큰 나무 가꾸기인데 큰 나무는 보통 이제 몇 년생부터 큰 나무로 들어가죠?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입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식재를 하고 이게 이제 뭐 다 살면 좋은데 다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심은 업체 측에서 이거를 다시 식재하는 기간, 관리 감독하는 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 이건 공사하고 별개여가지고요. 아니요. 이거랑 다르게 여쭤보는 예,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대행을 저기 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걸랑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요 큰 나무는 제가 여쭤본 거고 예. 이렇게 우리가 뭐 나무 심기라든지 숲길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식재를 하면 보식을 하게 되잖아요. 보식을 네. 2년이에요. 근데 2년 안에 발견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시 예산으로 하게 되죠.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쭉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2년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많고 또 어느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목이 자라면서 이제 배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심는 것도 많지만 보식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 감독을 못해서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풀백이라든지 덩쿨 제거를 하지만 덩쿨 제거 같은 경우는 제때 하지 않으면 나무가 그냥 고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9페이지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덩쿨 제거 같은 경우 할 때는 사실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한 이런 장비도 좀 필요하고요. 덩쿨 같은 경우는 특히 번면이 있는 쪽에서 많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숯가꾸기 페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숯가꾸기 페트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숯가꾸기 페트롤은 이제 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용목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서 작업해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선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상 지역이 페트롤 사업에 대한 우선 대상지가 주변에 이제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바람에 불어서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아예 부러져 가지고 등산로를 뭐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가서 직접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는 그 차로 이용을 해 가지고 뭐 산에다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페트롤이라는 것이 이제 민원에 대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또 그렇습니다. 하나 이 페트롤 의미가 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의 그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산림 그 고시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뭐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이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그냥 뭐 어느 부분이긴 다 그렇지만 험난하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면 굉장히 이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시게 되잖아요. 특히 뭐 태풍이 오거나 여름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정해진 거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평택시는 보면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 예산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이라면 그런 부분도 복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거를 운반을 하고 절단을 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여름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식용 소금들을 배분을 잘 안 해주신대요. 면에서 동에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사서 갖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것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쪽은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자,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쵸? 은실고가.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아직까지도 소송 중인지.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토지주가 지목은 임야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불법으로 그전에 건물을 좀 짓고 있었던 부분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땅을 중간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야로 보상을 해줬는데 네. 이거 다시 그때 당시에 대지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지로 해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지금도 기류 중에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여서 임야로 보상을 했는데 대지가로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보상 차익이 많이 납니까? 예, 임야였을 때하고 대지 있을 때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소송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이게 이 토지주가 기존에 뭐 우리 정부 투자 쪽에서 근무했던 분이어가지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신 분 같아요. 퇴직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어느 정도의 이제 1심에서는 나름 정도 이제 협의 조정처럼 해줬는데도 지금 계속 상고해가지고 기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서
예산의 낭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시민 참여 나무 심기 가꾸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나무 심기는 묘목을 평택시에서 구입을 해서 같이 심는 거고 식목일 행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나무 심기는 요것도 나무를 묘목을 저희가 주는 건가요? 금액이 지금 6천에서 7천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 시민들이 본인이 심고 싶은 나무를 갖고 와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평택시에 적합한 묘목을 사서 주는 겁니까? 요 부분은 이제 그 식무 형사 맞춰가지고 그 저기 본청 양쪽 출장소 해가지고 3개 권역을 해가지고 식무일 행사 한다고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무일 행사 때 저희가 나무 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나무 심는 도시집 두성이 그 행사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시민 현수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민이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개발 사업자가 정해서 내가 이거를 이 금액만큼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업자가 하는 거는 제가 뭐 묘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 헌수목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까? 헌수목 그 종류가? 나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럼 아무거나 내가 심고 싶겠다는 거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대상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하고 그 업체가 됐든지 저기 시민 단체가 됐든 간에 서로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조정하게 되습니다. 아, 그러면 금액만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정하는 거네요. 시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러면 제일 많이 심는 것들은 이제 그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묘목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몇 군데나?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그 서정리천에 이제 자작나무 식재해가지고 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중철장소 앞에는 그 SK 이모비라고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시민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그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미도 많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평택의 어떤 이런 나무 심고 가꾸는 거에 대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매년 적당한 퍼센트를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표 같은 경우도 붙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뭐 물을 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가서 보고 그다음에 잘 살고 있는지 보식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보식에 대해서 부분은 시에서 다 관여를 하나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 지혜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참여 수업에 대해서 죽은 나무 같은 거 다시 보식하고 뽑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시 예산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이 뭐 아주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이 아닌 그래서 모두 우리가 이제 뭐 앞마당 정원 가꾸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K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많이 예, 하죠. 철마다 와서 뭐 꽃도 심고 자기네가 조성해 놓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현수목은 이제 2018년부터 제가 받기 시작했는데 46명이 약 6,400주 정도. 많네요. 6,400주 정도 헌수를 받았습니다. 자, 93페이지 보면 요거는 이제 요번에 제가 무장의 인기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무장애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이런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무장애 상생숲 같은 경우는 지금 데크로드가
22년 5월까지면은 언제 이게 공사가 된 겁니까? 작년까지 데크 공사는 다 끝났고요. 네. 금년도에는 이제 데크 주변에 이제 저기 관목류 이런 부분들 추가 식재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난간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자보 난간 보수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 근데 이 부분 저희가 저기 곰곰이 좀 나름대로 논의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설치하면서 그 하자가 아니고 그 야밤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 젊은 친구들이 발로 이렇게 일부러 훼손하는 부분은 또 하자로 수리하기가 좀 모여가지고 별도로 5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왜 그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 보수비가 올라왔는지에 대한. 그럼 요 한 구간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문제 없도록 빨리 예산 편성되면 빨리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택에서 그 자생하기 좋은 식물로 묘목이 지금 권장되고 있는 묘목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관목류로는 이제 영산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 쪽에서 이제 자라던 나무들이 이제 기후가 좀 온난화돼가지고 홍가시 나무라 해가지고 겨울에 지금 보면 이제 불긋불긋한 도로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롱나무가 지금 우리 평택에서 나름대로 저기 적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동백나무가 또 우리 평택에서도 좀 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보면- 권장 수정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분포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이쁜 나무보다는 심어서 잘 자생할 수 있고 재식재가 필요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위해하지 않은 나무라면 평택형에 맞는 나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표수까지 좀 만들어 보셨으면 어떻겠냐. 공원까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5페이지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년하고 다르게 체험마당에 숲 해설이 들어갔습니다. 숲 해설은 한박산 중앙공원이 요번에 첨부가 되면서 들어간 겁니까? 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하던 거에 한박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숲 해설이 들어갔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숲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기존에도 계속 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여기 기술이 안 돼 있었어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 자료에는 기술이 안 돼 있었어요. 자, 체험마당의 작년 자료에는 자연물 이용 만들기, 사진 전시 등 체험마당은 그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 행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놀이마당하고 마술쇼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술쇼가 빠졌어요. 그래서 숲 해설이 들어가서 저는 한박산 중앙공원이 이번에 행사 운영비에 추가로 들어와서 거기 때문에 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숲해설하고 유아숲 체험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요 여가 프로그램 할 때 그 숲해설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태 해설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네. 네, 생태 해설은 지금 이제 소풍정원 모산공을 내리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숲 해설은 어디서 하시겠다고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숲에서는 이제 불악산 문화공원하고요, 배다리공원, 소풍정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한박산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게 추가가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공원 여가 프로그램이에요. 여가 프로그램에는 계절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대별로라든지 이런 기획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냥 매년 연례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게 아니고요.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무언가가 또 재설치가 되고 조형물이 또 세워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나온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야 되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야간에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계절별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위 상권에 어떤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으셔야 되는데 보면 이번 프로그램을 작년 프로그램과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2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5,716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2024년 예산으로 5,716만 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부서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500만 원을 줄 때나 5천만 원을 줄 때나 사진이 행사 사진이 똑같으면 500만 원 계속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 작년 사진입니다. 이 사진 24년도 예산 달라고 올리신 사진이에요. 그럼 2024년 예산을 청구하실 때 사진은 2023년도 행사하신 사진을 올리셔서 우리가 500만 원 받았을 때는 이렇게 행사를 했고 5,7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을 때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라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 전체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다 올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산 증액 해드릴 필요 없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나 5,700만 원을 드린 행사나 행사 내용이 똑같다라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500만 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사진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 이 한박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4컷에서 2컷으로 줄이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그 한상록 과장님 지적했습니다. 도로 살충하는 그쵸?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랬더니 올해는 사진을 빼셨어요. 아예 그냥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타 부서 할 때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내년에 사진 빼실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지적받은 우리 한상록 과장님께서 아주 보란듯이 사진을 빼셨습니다. 내년부터 사진 빼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기 축제하고 행사하는 사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산을 쓰셔서 첨부 자료를 넣으신 거잖아요.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넣으시는 사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호수 수질 개선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우리 작년에 우리 최재호 과장님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배다리 저수지 수질 개선에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산근린공원이에요. 자, 배다리 공원하고 모산근린공원은 다릅니다. 모산근린공원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시절에 수문을 개방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도 거기는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그래서 거긴 물이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배다리 같은 경우는 유입되는 물이 썩어 있는 물입니다. 흘려보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산근린공원을 지금 이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초 제거하고 침전물 제거를 하는데 모산근린공원은 침전물 제거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이걸 잘못 건드리면 샘 솟는 물이 막혀버리면요 물이 안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다른 그 유입되는 물을 갖고 있는 저수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샘물이에요. 샘 솟는 물입니다. 일명 수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은 잘못 건드리시면 막히면 여기는 물이 끊겨요. 그래서 수초 작업, 침전물 제거하고 수초 작업 하시고 뭐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확히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세우실 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침전물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이제 물이 수직 운동으로 이제 바닷물 침전물이 수중으로 다시 떠올라 가지고 봄, 가을에 좀 많이 부유물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다리 같은 저기 모산골 같은 경우에는 침전물이 그렇게 많이 수중 위로 떠오르질 않아요. 그거는 샘물에서 미리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농번기 시절에는 수문을 개방을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물을 내려보내서 받아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농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을 내려보낼 곳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세우셔서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들어오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모산공원은 지금 추가적으로 뭐 세우 예산 말씀하셨는데 조성공사에 반영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문도 다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수문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현장을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수문을 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수문을 열면 원룸 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순환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산골이 지금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서 유물도 다 이제 뭐 아무 이유 없다라고 공사 진행해도 괜찮다는 상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나온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한번 고여서 썩기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산심이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세웠는지 그 효율성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서 들어와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이제 지적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 녹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으로라도 세워서 의원님들을 상임위 의원님들을 이해를 구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최재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네. 그 상건위에서 이제 삭감한 예산 중에 그 꽃꼬리대 그거는 일부분만이라도 좀 세워주십사 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네, 이따 개수조정 시간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